입자가 남아있는 정도까지만 굉장히 차가워야 되고 버터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결이 너무 많으면 그냥 일반 스콘 정도처럼 따뜻할 때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걸리시면 그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야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결스콘. 요즘 또 다시 결스콘이 좀 핫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 결스콘과 다르게 좀 더 큰 결을 만들고 큼지막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굉장히 바삭하고 달콤하고 버터리합니다. 레시피는 더보기 참고해주세요. 긴 설명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결스콘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버터입니다. 버터는 좋은 버터 항상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30분 정도 얼려놨고요. 나머지 부재료들도 냉장 상태에서 굉장히 차갑게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강력분 7에 박력분 3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섞으면 중력분 정도의 글루텐이 만들어지는데 없으신 분들은 중력분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박력분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이 좀 덜 필 수 있어요. 꼭 중력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황설탕 사용하는데 황설탕 없으신 분들은 흰설탕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차갑게 준비한 재료를 오늘은 믹서기를 사용해서 만들 건데, 없으신 분들은 스크래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박력분 먼저 넣어주세요. 박력분 넣어주신 다음에 버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갈리니까 버터 반 정도 먼저 갈아주도록 할게요. 걸어주시고 버터가 완두콩 사이즈만 할 때까지 갈아줄 거예요. 중간에 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시고 버터가 잘 갈릴 수 있도록 갈아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열어서 얼마나 갈렸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갈면 결을 만들어줄 버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꼭 완두콩 사이즈만하게 남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갈리면 바트에다가 덜어주시고요. 자, 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갈아줄 거에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상태 보시면 굉장히 보슬보슬하고 보이시죠? 입자 살아있는 거.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입자가 남아있는 정도까지만 갈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강력분에서 반 정도 덜어주신 다음에 남은 버터 다 넣어주세요. 저는 믹서가 작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데, 믹서가 크신 분들은 소금, 설탕, 베이킹 파우더까지 다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버터를 다 갈아준 상태고요. 깨끗한 작업대 위로 쏟아줄게요. 그리고 아까 갈아놨던 박력분도 올려주시고, 자, 여기다가 가루 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가운데에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설탕,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가 좀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예요. 결스콘 같이 베이킹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들은 알루미늄 프리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쓴맛이 나지 않는 맛있는 스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프리 제품 사용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소금도 넣어주시고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가볍게 섞어주겠습니다. 이 작업도 푸드 프로세서로 같이 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믹서가 작다 보니까 액체는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섞이면 완성이고요.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차가워야 되고 버터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버터가 남아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을 만들 수 있는 버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꼭 남겨주세요. 약간의 바닐라 익스트랙션을 사용했는데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우유에다가 익스트랙 넣어주시고 가운데에다가 액체 재료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스콘 할 때 이제 계란을 준비 안 했는데, 계란 같은 경우는 스콘을 부드럽게 그리고 볼륨감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계란을 오늘 사용하지 않았어요. 계란 넣으실 분들은 우유 줄여주신 만큼 계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액체를 부어주고 나선 가운데부터 살살 섞어주시면 되는데, 확 모으면 액체가 밖으로 새어나가겠죠? 가장자리에 있는 밀가루를 먼저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를 가운데서 먼저 모아서 섞어주시면은 액체의 흐름성을 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따가 가루를 한 방에 모아도 새어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얼추 섞이면 액체 흐름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제 매트한 가루를 가운데 올려놓고
잘라주듯이 모아주고 잘라주고 하면서, 자, 이 작업을 손으로 하시면 우리가 애써 차갑게 유지하는 버터가 내 손 열 때문에 녹아버리거든요. 버터들은 이따가 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녹여버리면 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꼭 스크래퍼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되직하죠. 반죽 안에 버터가 섞이면은 되기가 맞는 스콘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식은 버터가 이렇게 알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가 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액체가 보이지 않죠? 이 상태로 밀가루가 살짝 보이는 이 정도까지만 섞어주신 다음에 모아주세요. 모아주시고 스크래퍼로 이제 눌러가면서 이제 조직을 형성시켜 줄 거예요. 자, 이 정도 형성됐으면 이제 스크래퍼 하나 갖다 작업을 할 건데, 총 8번 접어줄 거고요. 10번 이상 절대 접지 마세요. 10번 이상 접으면 11번인가 12번 접으면 아마 한 2000겹 정도 나오는데, 결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이 무너져요. 한 덩이에 그냥 결이 피지 못하고 그냥 일반 스콘 정도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8번 정도 접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좀 더 접고 싶어도 10번 이하로 접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더 손으로 눌러서 조직감을 형성시켜 줄게요. 지금 너무 반죽이 약하기 때문에 접으면 다 부서지거든요. 스크래퍼로 받쳐주시고 손으로 꾹꾹. 작업하는 공간도 차가울수록 좋고요. 작업하는 내 손도 차가운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반으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을 위에 겹쳐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접어주는 거는 결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접어서 눌러주는 건데, 한 세 번째부터 이제 결이 형성되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옮겨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까지 구조가 형성됐어요. 이제 바스라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대에서 계속 접어주는 게 아닌 아주 쉽게 비닐을 사용해서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 준비해 주신 다음에, 저는 그냥 위생팩 잘랐어요. 이렇게 비닐을 깔아주신 다음에 반죽을 위에 올려주세요. 왜 여기서부터 비닐로 작업을 하냐면, 접을수록 버터는 점점 녹을 건데 반죽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은 내 손에 계속 달라붙어서 작업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때부터는 비닐을 사용해서 접어주면 내 손에 붙지도 않고 작업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눌러주면 깔끔해. 손에 하나도 안 묻고 비닐에도 하나도 안 묻고. 반을 잘라주신 다음에 콘을 겹쳐주세요. 자, 여기서는 비닐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좀 비닐이 작아가지고 옮겨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올려주시고 눌러주세요. 자, 이제 8번 접을 건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잡아서 8등분 할 거거든요. 근데 완성품이 직사각형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모양 생각하셔서 여기서 정사각으로 눌러주시면 반 잘랐을 때 직사각을 만들기 좋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내가 눌러주시면은 작업성이 편할 거예요.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접어줄 건데 결 보이세요? 벌써? 이게 이따가 오븐하는데 그냥. 자, 마지막은 모양을 예쁘게 잡아줄 거기 때문에 다듬어 주시고. 자,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거 없나요? 손으로 만져도 안 묻죠? 이게 접어주면서 밀가루 이제 글루텐이 형성되고 반죽의 조직들이 안정적이게 뭉쳐지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반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손으로 만져도 잘 묻어나지 않아요. 내가 8번 접었는데 묻어난다 그러면 너무 덜 섞으셨거나 너무 반죽이 녹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모양을 잡아줄 거고, 저는 두께는 3cm로 맞출 거예요. 자, 이제 모양을 완벽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비닐로 각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이거 깔끔하게 잡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트 같은 거 눌러주시면 평평하게 잘 눌리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트에 올려서 냉동실에 1시간 정도 단단하게 휴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냉동실 1시간 정도 얼려서 가지고 올게요. 혹시 1시간을 식혔는데 칼질이 안 될 정도로 말랑하다면 시간을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냉동실에 휴지 끝난 반죽을 가져왔는데요. 휴지가 끝나면 들었을 때 휘지 않고 말랑말랑하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저는 바로 썰어줄게요. 비닐을 벗겨주신 다음에, 저는 오늘 8등분 할 건데 칼로 썰어서 재단을 하는 이유는 옆면이 잘린 단면이 좀 더 잘 피어오르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건 버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타공 매트.
이게 에어매트라고 해서 구멍이 살짝 뚫려 있어요. 공기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밑면을 더 바삭하게 구워줄 수 있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에어매트 위에 꼬다리 올려주시면 됩니다. 긴 쪽도.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나면 반으로 먼저 썰어주세요. 썰면 결 보이시나요? 결이 장난 아니죠? 여기 그냥 오븐에서 그냥 빡 그냥. 자, 이 상태로 4등분 해주겠습니다. 총 8조각이 나오겠죠? 결스콘 같은 경우는 위로 많이 부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 있게 잘라주셔야 돼요. 저랑 똑같은 두께를 하셨는데 뭐 10등분, 12등분을 하셨다 그러면은 위로 부풀어 오르다가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넓이를 잡아주신 다음에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븐열을 잘 받을 수 있게 충분하게 간격을 두고 패닝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황설탕이에요. 황설탕. 결스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바삭한 게 포인트인데 겉면에 황설탕을 묻혀서 설탕이 오븐에서 녹았다가 다시 재결정화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바삭한 표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윗면에만 저는 묻혀서 구워줄게요. 전체적으로 묻혀주셔도 괜찮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패닝해주면 끝났고요. 스콘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별로 다르지만 보통 100g 기준으로 180도에 24분 정도? 운옥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스콘이. 운옥스 기준으로 185도 정도 맞춰준 다음에 28분 정도 구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시간은 제가 다시 굽고 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콘을 구워왔습니다. 집에 버터 향이 미쳤어요. 정말 냄새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바삭바삭하니 이게 진짜 따뜻할 때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 상태로 냉판에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게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소리 들려드릴게요. 진짜 맛있다. 이런 거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자, 스콘은 이제 냉판에 받쳐서 충분하게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결스콘의 특징은 결이 휘어난 부분을 잡아서 벌리시면 그대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셔서 여기다 팥이랑 버터 넣어서 팥버터 스콘 많이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요. 속은 굉장히 촉촉해요. 겉은 굉장히 바삭바삭한데 보이시죠, 소리? 근데 속은 굉장히 촉촉해요. 요게 또 이제 결스콘의 매력이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결 보이시나요? 진짜 맛있다. 바삭하고 촉촉하고 버터리하고 이 겉에 묻혀진 설탕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잼 없이도 퍽퍽하지 않고 굉장히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버터리한 결스콘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규칙만 지켜주신다면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완성된 결스콘 같은 경우는 밀봉하지 않고 위에 종이만 덮어주신 다음에 이틀 정도 바삭하게 두고 드실 수 있고요. 밀봉해 놓으시면은 되게 촉촉한 스콘으로 바뀌어요. 보통 한 3일 정도 실온에 두고 드실 수 있고 드시기 전에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살짝 데워서 드시면 처음 갓 구운 그 버터리한 맛있는 스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냉동 생지 상태로 얼려두셨다가 냉장 해동 후에 바로 구워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온에 1시간 정도 꺼내서 해동한 후에 구워 드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완성시켜 놓으신 경우에는 밀봉해서 냉동하시면 한 달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만들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